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민주노총 간첩단의 그 공소장을 공개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그 보완된 기사가 있어서 제가 갖고 왔거든요. 지금 내 창원 간첩단이 민노총보다 훨씬 급이 높은 사람들이다. 이 지지자들이 소풍을 온다라고 해요. 법원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팀장님? 네. 민주노총은 뭐냐면은 영업 일부고 예. 이 사람은 지사장이어서 네. 정치적으로 레벨이 더 높으니까 네. 이제 여기에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 재판하면 한 100명쯤 오고 네네. 민주노총 간첩단에는 방청객이 한 대여섯 명 온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간첩단한테 지지자가 있을 수가 있는지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약간 소름 끼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공산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간첩들이 도장 깨기도 있나. 했는데 예. 공산 전체주의 대통령이 얘기하는 세력이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고 네. 법원에서 1심 구속 만료돼서 다 석방해서 네. 활개치고 다니고 서로 소통하고 다녀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 그 기사에서 저는 가장 소름 끼쳤던 부분이 뭐였냐면 창원 간첩단이 민노총보다 급이 훨씬 높은데 창원 간첩단은 간첩 혐의가 없습니다. 민노총만 간첩 혐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창원 간첩단은 증거인멸을 확실하게 하고 그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워낙 간첩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네. 한마디 하려고 하는 것은 대공수사는 왜 어렵냐. 예를 들어서 내가 북한 공작원을 만났어. 네. 근데 이 사람이 만난 사실을 나는 뭐냐면 만났어요 해도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북한 공작원을 잡아다가 네. 신문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렇게 북한까지 가서 네.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꼭 이재명이 그 재판처럼.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네. 해야 되냐? 오히려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공안 수사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되고 오랫동안 지속 관찰해야 되고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 전문적 영역인데 이것을 경찰로 획 넘기려고 하는 건 간첩을 활개치게 만들어주는 거다고 또 같다. 그 우리가 기반을 이렇게 얘기하는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죠. 그럼요. 네. 왜냐하면 한쪽은 우리가 수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수사가 안 되니까 말 맞추기 안 되잖아요. 이쪽만 수사 가능한 거죠. 네.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증거를 네.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증거가 없는 게 아니고. 아,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 잡아다 네. 신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국정원이나 대공수사관들은 오랫동안 지속 관찰하는 거예요. 수없이. 네. 지금 이 간첩 얘기를 하는 중에 따끈따끈한 아시안 게임 소식이 있는데 이 남자 배드민턴 네. 중국을 꺾고 8강 진출했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중국만 꺾으면 좋아해. 그동안에 네. 중국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막 사드 한다고 롯데 막 타나 외불고 그쵸. 뭐 대통령 가서 네. 혼밥하고 뭐 누구 처맞고 들어오고 네. 이렇게 뭐 회담하면은 자기는 상석에 앉고 여기는 하석에 근데 앉히고 원래 그랬었는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 갔을 때는 완전 바뀌었던데요. 그렇지. 네,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것 그럼요. 같습니다. 이게 본인의 위치는 본인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여튼 중국 이긴 거 가지고 네. 하지 말고 우리나라 응원단들도 네. 스포츠를 즐기자고요. 그것이 우리 선진국의 이렇게 위상이지. 네. 누구를 꼭 이겨 먹어야 된다. 네.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간첩 얘기 돌아가면 네. 이 조합원 수만 120만 명 이상인 거대 조직이 민주노총에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 간첩이었다는 의혹이 굉장히 큰 파장이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반국가 네. 단체로 해야 되는 네.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죠. 현직 조직쟁이 실장이에요. 네. 이제 정말 심각한 거는 이 사람들이 평택 미군 기지와 오산 공군 기지 등의 군사 시설의 기밀 정보를 수집해서 넘긴 혐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자통, 아까 그 창원 간첩단이 자주 통일 민중전이 자통인데 이 사람들은 혐의가 그게 없는데 민노총에는 이 혐의가 지금 있는 거예요. 아직 증거인멸을 못했기 때문에 네. 간첩죄가 적용이 이번 됐습니다. 이렇게 자통 같은 데는 네. 공작원 접선했는데 공작원이 어디 가버렸어. 네. 북한으로. 그러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네.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그 간첩단, 창원 간첩단들이죠. 저기 간첩단에 네. 어디가 있냐면은 하부 내가 네. 해볼게. 경남 서부, 경남 동부, 네. 전국 지역
그다음 늘 푸른 삼천 통일총, 그다음 후원회 5.18 민족통일학교 후원회 민주노총, 전국 농민의 총연백, 전국 네. 민중행동, 6.15 청년 학생본부, 진보넥 대학생, 전교조 등의 하부망을 구성했고 네. 지역망은 서울, 바람에, 강원, 충남북, 광주, 전남북, 경상남북, 제주. 이게 시줄 날줄 그냥 어마무시하네. 네. 아, 국정원 열심히 하세요. 저희 전교조도 있고. 아니 저런 사람들은 자보다 사형시킬 수는 없고 네. 그 간첩 수출법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냥 자기들이 국가를 선택해서 살게 확 보내버리자고. 진짜 보냈으면 좋겠어요. 왜 저런 사람들과 같은 땅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총회장님을 모르겠어요. 우러러보면서 네. 살면 되지. 네. 왜 여기에서 그냥 괴뢰 윤석열과 살라고 그래?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이렇게 소풍 오듯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남녀노소 40여 명이 계단에 막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데요. 저번에도 오셨던 분이죠. 이러면서 내일은 출근이네요. 이러면서 이 담소를 나눈다고 합니다. 아유, 이 간첩 단학이 지지자가 있다. 이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들. 네, 참.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 간첩죄가 이 적용된 곳과 미적용된 곳, 이게 정말 좀 충격적이에요. 이 자통이 훨씬 더 위에 있는 높은 급인데 간첩죄가 미적용된다. 보면은 뭐 특수 잠입, 회합 통신, 편의 제공, 자진 지원, 금품 수수, 뭐 찬양, 고무 이렇게 어떻게 간첩죄로 적용할 수 없는 것들만 지금 걸려 있는 이게 거예요. 지금은 막 네. 총 들고 오는 게 아니고 네. 국민을 분열시키고 네. 그다음에 산업 스파이 같은 거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이제 대공 수사 역량을 저런 거 보면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네. 이제 걱정이죠. 왜냐하면 내년에 경찰청으로 저런 업무가 이관되면은 네. 쥐새끼들은 누가 잡나요? 지금 경찰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고 해요. 저렇게 그 수사 여력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넘기니까. 다 저게 문재인의 작품이에요. 그렇죠. 이 문재인은 도대체 어디까지 대한민국을 망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있으면 공짜밥 먹여줍시다. 네. 그리고 또 굉장히 통쾌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정율성. 네. 또 저희가 또 이 어떻게 이 공산주의자를 광주 대한민국 한복판에 동상을 아니, 세워줄 수가 있냐 우리 했는데 청취자 여러분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저렇게 정율성 동상 모가지에다가 밧줄 걸고 2.5톤 트럭으로 오라이 해가지고 자빨쳐본 정말. 사람이 자유통일당 소속 장원이고 네.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윤영보 씨예요. 네. 지금 막 지원이 쇄도한다는 거예요. 정말 용기가 대단하시고 정말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이분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응. 저 기사를 보니까. 정광훈 목사님의 네. 설교를 들으면서 과거 이재명 지지자였다는 거 아니에요.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댓글의 선봉장이었다고 해요. 댓글 부대의 선봉장. 이분이 하여튼 네. 그 광주 분인데 네. 호남 토백이에요. 네. 50년 넘게 광주에 살았고 네.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 87학번이고 네. 주사파 운동권 서클에서 활동도 했다는 거예요. 이분도 나도 전남대 주사파다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총장님 어떻게 모르시는 분이세요? 광주인데? 저는 여기보다 윗대라. 나이가 좀. 그거 말고. 네. 그래서 이분이 그냥 이재명 지지자 중에서도 그냥 일반 지지자가 아니라 유명한 그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할 정도로 이 댓글 부대 선봉장이셨다고 해요. 정광훈 목사님 설교문을 보고 네. 이렇게 우리나라가 네. 내가 이제까지 네. 엉뚱한 데다가 사교에 빠졌구나 이렇게 돌아오신 분이에요. 성경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사울이 바울 된 겁니다. 네. 표현이 그냥 다메섹에서. 네. 그리고 이 윤영부 전도사님이 이번에 그 정열성 동상만 이렇게 뿌리채 뽑아버린 게 아니라 이전에 그 조선 공산당 창당대회 톱 표석도 뽑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얼마 전에.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좀 행보가 좀 의심스러울 때가 간혹 있는데 요즘에 또 다시 별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오원순이라고. 네. 좋네. 사람만 바뀌었지 왜 박원순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짓만 하고 있나. 지금 또 굉장히 또 사람들이 그 반대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번에 윤영보 씨 네.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처벌은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릎 네. 꿇고 사느니 서서 죽는 걸 택한 네, 맞습니다. 광주 이제
이게 다메섹이에요. 거기에 네. 우리 사울이 바울 돼가지고 저렇게 한 거예요. 훌륭합니다. 네, 또 양심에 따라서 본인이 그 지켜볼 수만 없다. 그리고 강기정 시장을 이렇게 만나자고 막 몇 번을 했는데도 같은 삼민투 저 네. 동무들이래요. 듣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힘으로 했는데 이렇게 이제 법을 어기고 저런 행동을 했다는 거에 조금 그 안 좋은 시선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통쾌했고 저를 대신해서 저렇게 뽑아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그럼요. 저것도 중국 그 청년 무슨 저 뭐 단체에서 보낸 거거든요. 네, 속이 시원했는데 네. 또 그래도 걱정은 좀 윤영보 되는- 씨가 됩니다. 네, 저 처벌을 받을까봐 네, 노심초사는 되지만 네, 환란은 당하면서 극복해야 되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도 정광훈 목사의 음성을 듣고 네. 저 의거를 행했으니까 윤영보 네. 의사라고 우리가 불러줍시다. 네, 저희 뒤에서 든든하게 그 우파 세력들이 지켜드리고 있으니까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로 이 선거 운동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개딸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행포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저렇게 우산으로 사람 폭행을 했어요. 아, 이 사람들은 네, 선거 운동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하고 틀리면은 네. 폭력을 행사하는 걸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 영어로 유식하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뭐죠? 파시즘. 유식합니다. 네. 근데 저 사람들이 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네. 자들이에요. 저게. 그쵸. 아니 그리고 저렇게 선거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욕을 하고 저렇게 저거를 우산으로 정말 휘둘러가지고 머리를 내리치고 찌르고 때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민주주의의 꽃이 네. 선 건데 네. 저렇게 민주주의 파괴하면은 아까 민주노총 표지판 맞죠? 예. 민주노총이 민주주의 파괴하는 자들과 싸우는데 네. 그 개딸들 민주노총한테 여러분 혼나요. 민주주의 파괴하지 마세요. 같은 사람들 아닌가요? 이재명? 나는 몰라. 아, 네. 그리고 저렇게 폭행만 한 게 아니라 방화까지 합니다. 저 김성태 전 의원도 강서 쪽에 분이잖아요. 강서구에서 저렇게 현수막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김성태 의원 따뜻하겠네. 저게 무슨 짓입니까? 이 같은 밥을 먹으면서 저렇게 미개한 짓을 하면 안 되죠. 저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자기하고 생각이 틀린다고 저렇게 네. 폭력을 행사하는 것 역시 민주주의가 아닌데 네. 그것을 갖고 자꾸 민주주의라고 민주당이라고 민주노총이라고 그러면은 그렇죠. 민주가 울고 갑니다, 여러분. 네. 그 열정으로 차라리 그 민주당 진교훈 가서 그 선거 운동이나 열심히 하시지. 왜 저것은 저런 짓을 민주주의가 할까요? 아니고 네. 정치의 저질화. 네, 그렇죠. 나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심히 네. 우려스럽다.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또 요즘에 제 웃음벨 제 웃음벨이 있어요. 이재명 씨라고. 아니 자꾸 계속해서 영수회담을 제안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당에서 잡범이 대통령급으로 폼잡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것도 이거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영수회담이라는 그 용어가 네. 문재인 정부 때 네네. 황교안이가 네. 영수회담 합시다 하니까 네. 지금이 뭔 시대인데 무슨 제왕적 총재도 아니고 조선시도 그쵸. 아니고 네. 영수회담 용어가 지금 말이 되느냐. 안 맞죠. 시대와 그래서 안 맞죠. 황교안이가 네. 뻘쭘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가 영수회담 하자고 8번째인가 제발 나하고 좀 만나줘. 아니 이거 도대체 왜? 스토킹이지 이게 무슨 영수회담이에요. 아니 네. 스토킹 보면은 네. 그 뭐지 자꾸 만나기 싫은 사람한테 만나자 그러면은 네. 그거 스토킹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급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면 대표답게 여당 대표와 만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당 대표가 네. 만나자 할 때 자기는 급이 그러니까요. 김기현하고 다르고 나는 대통령 기업이야 짜샤 이런 그게 이제 거예요. 본인이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좀 이따가 네. 저 법무부 장관을 만나야죠. 네, 그렇죠. 이렇게 처음에 네, 영수회담을 하자. 나 좀 네. 만나줘. 이건 뭐냐면 나는 영장이 기각됐으므로 나는 무죄야. 고로 대통령 만날 수 있어. 이렇게 국민을 혼란스럽게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국민을 속이는 행위. 네. 너무 이게 얍삽하잖아요. 쪽팔리게. 근데 처음에는 저는 저런 행태에 되게 화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웃겨요. 그냥 뭐만 하면 너무 웃겨요. 거기다가 네. 문재인도 반대는 영수회담. 아니
수계회담 수계 그것도 좀 맞긴 한데, 아니 수계 회담은 아니죠. 한쪽만 수계잖아요. 아니 수괴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수계회담 이렇게 주장해서요. 네, 그래 그래서- 실제로 뭐 네. 민생 수계라 민생 영수라 그러는데 네, 자기가 당 대표 되려고 네, 3개월 만에 그저 송영길 거기 가서 네. 너무 동네 가서 그냥 대충 국회의원 돼가지고 네, 그냥 또 당 대표 되고 네, 단식하고 아니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뭐요 박광원이 쫓아내고 네, 국회 그냥 무력화시키고 인자 와서 민생 네. 수계회담하자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만나준다고 해도 지금 이재명은 그 대통령을 만날 시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만약에 구속이 됐으면 편하게 그 안에서 조사를 받으면 됐는데 지금 불구속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지금 법원 갔다 막 수사를 받으러 왔다 갔다 다녀야 되거든요. 아니, 시간이 내가 없습니다. 이번에 추석 때 예. 사람들 만나보니까 네. 그 이재명이가 뭔 죄가 없은 게 나왔겠지. 그리고 막 수백 번 수사해도 네. 나온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야, 아니 진짜로 이게 뭐냐면은 네. 거짓말에 이렇게 선동당하더라고요. 아, 이게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무죄 추정에 무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법이 그래서 좋죠. 개딸 판사가 그냥 놔둔 건데 네. 이걸 가지고 무죄라고 자꾸 주장하고 그다음 두 번째 수백 번 압수수색했다는데 네. 이재명은 한 번도 압수수색 안 당했고 네. 그다음에 직접 관련 이런 경우가 전 시장실이다 이런 데를 한 36개 했고 네. 그다음 나머지는 그 식당 100여회 그 자료 제출이라든가 김만배, 유동규 이렇게 이재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데를 한 게 뭐 한 2, 300군데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376회를 당했다. 그건 뭐냐? 그 지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데를 했는데 네. 자기가 수백 번 압수수색을 당하고도 먼지털이를 해도 자기는 무죄로 나왔다. 아니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초딩이냐고요.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300회가 근데 그것을 아니라. 그렇게 네. 아니, 얘기하더라고요. 영수증이 300여 개였는데 그거를 300회라고 이제 또 포장을 한 아니, 거죠. 근데 본인이 사람들이 커 보이고 싶어서. 수백 번을 털었는데 네. 먼지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세뇌가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민주당의 선전선동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네.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전 그 능력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은 그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슬퍼지네. 네. 그래서 이 또 여러 의원들이 또 의견을 냈는데 이 박대출 의원이 민주당이 민생을 챙길 진정성이 있다면 정쟁법 포기 선언부터 해라. 그 경제를 살리고 민생 법안을 회기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게 민생 해결임을 잊지 말아라. 그렇죠.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뭐 예. 간호법, 양곡법 방송법. 뭐 이런 거죠. 예. 방송법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의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끌려고 이재명이 별짓을 다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 이재명이 갈 곳은 한 곳이죠. 네, 아니 그냥 거기서 네 숙식이 되고 수계 해주는. 노름을 이렇게 네. 열심히 하다가 이제 올 연말쯤 되면은 그 선거법 요게 아마 네. 선고를 아마 할 거예요. 예. 6개월 내에 해야 되니까. 하여튼 좀 있으면은 네, 또 중요한 부위에 잡혀 들어가면 사진 찍히거든요. 네. 그때 점도 한번 봐야지.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이미 뺐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하긴 그건 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일단 우리가 얼마나 얄밉고 얍삽하게 노니까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야당 대표 존중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근데 하는 짓마다 네. 이렇게 약삽하고 네. 국민을 속이고 그냥 위기만 싹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이 행위가 네. 너무너무 정치를 저질화시키는 거예요. 영국 같은데 처칠 같은 경우 훌륭한 정치인이 있는 나라는 나라가 발전하고 그렇죠. 차베스 같은 베네수엘라에 거지 같은 정치인이 있는 나라는 나라가 그냥 추락을 해서 국민들이 살기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네, 우리가 이렇게 했고 또 10월 9일 날 네, 또 광화문에서 네.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빠짐없이 참석해서 네, 우리 이재명 이분들의 어떤 올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네. 힘을 많이 네. 불어 넣어줘 봅시다. 그 이제 저희 분노를 하게 되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웃으면서. 축제처럼 즐기면서 이렇게 모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야당 네. 대표 존중해 줍시다. 네.
그리고 저희 국민노조에서 이제 민노총 도장 깨기 그 행사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노조는 또 열심히 이 민노총과 싸우는 이 우파의 또 시민단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입해주셔서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제 헌법 34조 네, 이 당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네. 우리들은 헌법 33조 네, 노동 상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네. 노동자를 위하는 국민노조가 아니고 모든 국민을 위한 국민노조다 이런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 조합원은 근로자, 은퇴자, 자영업자, 실업자, 취업준비자, 가정주부, 공무원, 동호회 및 노인, 학생, 근로 의욕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므로 네.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가입해서 우리 이재명 야당 그 당수를 이렇게 열심히 응원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좀 보태주시고 네. 또 웃으면서 네. 우리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네. 잘 싸워 봅시다. 네. 그래서 ARS 전화 가입은 1877-1665번으로 주시면 간단하게 가입 가능하시고 궁금한 게 있다시면 02720-51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